안녕하세요. 요즘 기술 얘기 좀 한다 하면 꼭 나오는 단어가 있죠. 바로 데이터 패브릭입니다. 들어는 봤는데 이게 도대체 뭘까요? 왜 다들 이 얘기를 하는 걸까요? 오늘 이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 제가 한번 시원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회사 데이터 혹시 이런 상태 아닌가요? 여기저기 막 흩어져 있고 파일 형식도 다 달라서 뭐부터 손대야 할지 아예 감도 안 오는 그런 상황.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네, 맞아요. 우리가 바로 디지털 스파게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딱 그런 거죠. 데이터가 마치 스파게티 면처럼 뒤엉켜서 어디가 시작이고 끝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요.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복잡해졌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데이터가 더 이상 한 곳에 얌전히 있지 않거든요. 뭐 회사 서버는 기본이고요. 이제는 온갖 클라우드에 IoT 기기까지 말 그대로 사방에 널려 있어요. 게다가 형태도 다 제각각이죠. 엑셀 파일, 이미지, 로그 데이터. 이러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되냐면 중요한 정보들이 부서별로 딱딱 나뉘어서 섬처럼 고립되는 데이터 사일로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예전처럼 자, 이 데이터 이쪽으로 옮겨 하는 식의 ETL 방식으로는요. 이제 이 혼돈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된 거죠. 자, 그럼 이 스파게티, 이 엉킨 실타래를 대체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바로 여기서 오늘의 주인공 데이터 패브릭이 등장합니다. 흩어져 있는 실가닥들을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이걸 아주 멋지게 엮어서 하나의 근사한 직물, 그러니까 테피스트리를 만드는 거라고 상상하시면 딱 맞아요. 그러니까 데이터 패브릭이라는 건요. 여기저기 흩어진 데이터들을 모아서 하나의 완성된 그림처럼 보여주는 그런 최신 데이터 관리 프레임워크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절대로 데이터를 힘들게 한 군데로 다 옮겨오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핵심입니다. 데이터는 원래 있던 자리에 그대로 놔두고 그 위에 보이지 않는 가상의 연결망을 쫙 깔아서 하나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이게 기존 방식과의 결정적인 차이점이에요. 이게 예전 방식이랑 비교해보면 차이가 확 느껴지실 거예요. 옛날에는요, 무조건 모든 데이터를 데이터 웨어하우스라는 큰 창고로 다 옮겨와야만 분석을 할 수 있었어요. 되게 번거롭죠? 근데 이젠 데이터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어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데이터를 바로 가져와서 쓸 수 있는 겁니다. 훨씬 똑똑하고 뭐랄까 유연해진 거죠? 자, 그럼 이 멋진 직물이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건지 그 내부 구조를 한번 살짝 들여다볼까요? 데이터 패브릭은요, 크게 보면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맨 아래에는 데이터 소스 층이 있어요. 이게 바로 직물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재료, 그러니까 실가닥들이죠. 온갖 데이터베이스, 클라우드 스토리지 같은 것들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이 실들을 가지고 실제로 직물을 짜는 아주 똑똑한 직조기, 데이터 패브릭 코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맨 위에는 이렇게 만들어진 멋진 직물을 우리 같은 사용자들이 보고 활용하는 데이터 소비 층이 있는 거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가운데 있는 데이터 패브릭 코어입니다. 이 똑똑한 직조기 안에서 모든 마법 같은 일들이 벌어지거든요. 이 직조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활성 메타데이터라는 건데요. 예전에 우리가 알던 메타데이터는 그냥 데이터에 붙어 있는 단순한 꼬리표 같은 거였잖아요. 근데 이건 차원이 다릅니다. 스스로 학습하고 길을 찾아주는 살아있는 GPS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AI가 계속해서 데이터 패턴을 학습하면서 이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쓰이는구나를 파악하고 데이터 관리 같은 귀찮은 일들을 자동으로 척척 해주는 거죠. 덕분에 우리는 더 창의적이고 중요한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핵심 기술은 데이터 가상화입니다. 이건 이름 그대로예요. 데이터를 굳이 힘들게 복사하고 이동시킬 필요 없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마치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처럼 가상으로 보여주는 기술이죠. 이것만으로도 아낄 수 있는 시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하겠죠? 자,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지식 그래프입니다. 이건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기술이에요. 그냥 데이터만 덩그러니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 고객 데이터는 저 제품 데이터랑 관련이 있구나 하는 식으로 맥락을 이해하게 해주는 거죠. 덕분에 우리는 이 가상화된 데이터 바닷속에서 훨씬 더 똑똑하고 빠르게 원하는 정보를 찾아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 그래서 이걸로 대체 뭘 할 수 있는데 싶으시죠? 실제로 여러 산업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활용 분야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예를 들어 금융 분야에서는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고객 데이터를 싹 모아서 실시간으로 금융사기를 탐지해내고요. 의료 분야에서는 이 병원, 저 병원에 흩어진 환자 기록을 하나로 합쳐서 더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데 쓰고 있죠. 또 공장에서는 수많은 IoT 센서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생산효율을 확 끌어올리고요. 유통업계에서는 고객이 온라인에서 뭘 보고 오프라인에서 뭘 샀는지까지 통합해서 훨씬 더 정교한 마케팅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데이터 패브릭은 전체 데이터 생태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한번 보죠. 아마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잠깐만요. 이거 어디서 들어본 데이터 메쉬랑 비슷한 것 같은데 뭐가 다른 거죠? 네, 정말 예리한 질문이십니다. 이 둘의 가장 큰 차이는요, 바로 관점이에요. 쉽게 말해서 데이터 패브릭은 기술에 초점을 맞춰요. 어떻게 하면 데이터를 잘 통합할까? 이 기술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죠. 반면에 데이터 메쉬는 조직과 사람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 데이터는 누가 책임지고 관리할 것인가 하는 조직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그러니까 둘은 경쟁 상대가 아니에요. 오히려 함께 갔을 때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최고의 파트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데이터 패브릭의 핵심을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바로 이겁니다. 데이터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데이터에 아주 똑똑하고 매끄럽게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게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데이터 패브릭은요, 아까 말했던 그 혼란스러운 디지털 스파게티를 우리 비즈니스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는 아주 귀한 핵심 자원으로 바꿔주는 정말 강력한 도구인 셈이죠. 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 하나를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 회사에 흩어져 있던 모든 데이터들이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된다면 과연 어떤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